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가볍게 파이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승인 관련해서 코어팀에 전달될 방법이 있을까요? 4년 전부터 KYC 준비해서 이제 임시 승인이 2년이 도래됩니다. 소명서 제출, 비번 변경, 메일 변경, 프라이빗 DNS 설정, 앱 삭제 후에 재설치, 라이브니스 3번 등등 해볼 건 다 해보았는데 주변 분들 다 통과되고 있고 저만 임시 승인 중입니다. 기다리기 힘이 드네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네, 제 커뮤니티 방도 그렇고요. 수년 이상 임시 승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임시 승인이었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씩 정식 승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사례를 저는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임시 승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꼭 정식 승인으로 전환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글을 보면요. 내년 불장 끝나면 스텔라 값은 빠집니다. 잘 먹고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현재 스텔라 루멘 상승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전 강세장에 물려 있었던 분들은 평단가가 좀 높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거의 전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복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를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 물타기를 좀 하셨던 분들, 이 저점에서 스텔라 루멘 꾸준히 적립을 해 오셨던 분들은 평단이 많이 낮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 2025년 중순에 거의 상승장이 끝이 난다 라고 보는 전문인들도 있고 이번 사이클은 좀 더 다를 것이기에 갈 코인들은 좀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써주신 분처럼 좀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일찍 이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목표 구간에 들어와 있다면 개인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댓글을 보면요. 이 스텔라 루멘 수년 전부터 또는 수개월 전부터 이미 매수를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정말 가치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 사이클에서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 부근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이 스텔라 루멘을 5년, 10년 더 들고 계속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한 존중은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타 코인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더라도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매번 차트 보면서 판단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그동안 파이를 접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 모든 면에서 파이의 기술력과 비교할 수 있는 코인은 지구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저는 이 암호화폐의 진짜 힘은 그 블록체인의 기술력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코인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 커뮤니티에게서 나온다라고 보는 1인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아무리 좋은 코인도 거래소를 벗어나서 비스탁형 지갑끼리 사용이 되지 않고 어떤 결제 시스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그곳에 같이 저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해당 커뮤니티 인원들이 그 코인을 투자 대상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펀더멘탈이 만들어질 수 없는 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수만 종의 코인들이 모두 암호학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모두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다 코인을 보낼 능력이 존재하죠.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드들이 합의를 해서 전송의 최종성을 만들어내는 행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개코인, 밈코인도 가능하고 비트코인도 가능하고요. 모두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9% 이상의 코인들이 그런 기능들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런 사용 사례가 없고 어떤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0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파이는 정말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력이 아니라 그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티셔츠에 파이 로고를 새겨서 커뮤니티끼리 서로 공유하고 길거리, 외부로 나가서 행진을 하고요. 또 P2P 거래장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것으로 어떤 지역 조직을 만들고 TV나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파이로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았어도 자동차도 거래하고 부동산, 미술품 등등 정말 많은 상품들을 P2P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계없이 파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지구상에서 파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코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탁코인 광고들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런 스팸 댓글들이 정말 많이 붙게 됩니다. 하루에 수십 개 이상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해도 또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 채널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채널에서 이 스팸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중국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KYC는 대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은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X에서 중국 모더나 이 파이도 개발자에게 자주 묻고 있습니다. 파이도 개발자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고 있는데 중국 지역에 마이그레이션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코어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때문에 법적인 검토로 일시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가계정이 많고 또는 어떤 물량에 의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잠그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댓글을 보면요. 다우월드님 때문에 골치 아픈 유튜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천인 코드 남발하며 이 코인 저 코인 죄다 추천하면서 본인 구독자도 함께 늘린 유튜버, 또 본인이 파이코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다우월드님을 존중한다면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노출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파이가 이 시점까지 온 이상 우리 파이 유튜버들끼리 굳이 누구 영상 퀄리티가 어떻다, 좋다, 안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냥 나아갈 길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어팀 멤버도 아니고 모더도 아니고요. 일개 유튜버 뿐이죠. 제가 어떤 비공개 자료를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은 진정성 있게 내부 소스를 다루고 토론을 하는 그룹들이 존재하고요. 그 오픈된 소스를 제가 발견을 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 유튜버 분들도 제 채널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재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비난하는 그 유튜브 채널들도 마찬가지로 제 채널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스를 얻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더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는 부분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일단 그런 소스들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 컨텐츠 퀄리티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떤 거짓이나 심한 어그로가 적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최적화가 되어야 그나마 그런 소스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개발자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퀄리티가 부족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그런 자료를 첫 번째로 제공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 저에게는 이 파이 생태계에 뼈를 묻을 수 있을 정도로 참여를 해야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파이 생태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우리가 참여를 해왔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정보를 제 채널에서 어떻게 얼만큼 사용을 해왔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비난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X나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그런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다 가져가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파이는 RWA 코인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RWA 코인은 실물 자산 토큰화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물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올려서 토큰으로 증표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국채,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토큰으로 잘게 나누어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고 토큰화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또 존재해야 됩니다. 그곳에 또한 감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이 RWA라는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NFT도 RWA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술가들이 본인들의 개인 예술품들을 NFT로 발행을 하는 것은 NFT도 실물에 올라갔어야 될 작품이 이 토큰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RWA의 종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 같은 경우에도 법정 화폐가 1대1로 수합이 되면서 토큰이 블록체인 위로 하나 발행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RWA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RWA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화가 되고 개념이 좀 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스텔라는 이미 RWA 대표 블록체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미 스텔라 위에서 펀드 자산을 토큰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이 스텔라 또한 대표적인 RWA 블록체인으로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보시면요.
초반에 출시가 될 당시 니콜라스가 파이에 관해서 파이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토큰화가 되어서 파이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이미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RWA 개념과 매우 일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we've already spoken to developers building apps to allow people to own fractional pieces of real estate, as well as fractional shares in companies like Apple, Google, etc. We can have Pi social media 보시면 apps. 되겠고요. 그리고 니콜라스가 이런 부분을 특징으로 얘기를 했던 이유로는 당시 파이는 스텔라를 통해서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는 RWA라는 트렌드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의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시켜서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개념을 프로모션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도 파이 또한 스텔라처럼 그런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미리 언급을 했고, 당시는 RWA라는 개념이 잡히질 않았지만 지금 그 예전 영상을 보면 니콜라스가 RWA를 얘기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이는 아직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지도 않았고 RWA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는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이를 RWA 코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가능성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픈 메인넷 관련해서도 댓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 분께서는 2024년 12월 말까지 KYC 1,500만 통과, 그리고 내년 파이데이 앱 100개 발표, 내년 6월 전에 오픈 메인넷 발표 사견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제 생각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1일 오픈 메인넷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년 파이데이 때 오픈 메인넷을 한다면 KYC 마감일을 11월 말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모두 오픈 메인넷 전환 가능 기간 안에서 지금 주장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 맞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메가모더 그리고 모더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도 다 예상 기간이 조금씩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 한들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현재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구절 관련인데요.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 컴퓨터에 비밀구절 놔뒀다가 전부 파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설마 내 컴퓨터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왜 하필 제 컴퓨터를 뒤졌을까요? 생각해보니 네이버, 유튜브 등에 제가 홍보한답시고 게시글을 자주 적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표적이 아니었을까 의심합니다. 네이버 글을 보면 되게 IP 주소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파이오니어라는 걸 홍보하면서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후 파이 지갑을 좀 더 자세히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여러 핸드폰에서 같은 비밀 구절을 동시에 입력해도 다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 지갑은 파이 네트워크 계정하고는 상관없는 듯 합니다. 파이 브라우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네트워크 계정하고 연동은 안 되는 듯 합니다. 연동이 되면 마지막 송금 시 6자리 비번을 입력해야 송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완전 비스탁형 지갑보다는 절반의 비스탁형 지갑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본인 계정에만 본인 지갑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한번 비밀번호 틀리면 그 지갑은 만인의 지갑이 되는 것입니다. 제 지갑에 우리 아들, 딸 비밀구절로 입력을 하면 다 로그인이 됩니다. 한 지갑에서 비밀구절만 알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틀린 지갑을 삭제하는 기능도 없는 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은행 어플에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지요 라고 하셨고, 또 네 번째로 그렇다고 지갑을 새로 만든다 하여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넷 마그가 되지 않으면 사용 불가합니다. 1차 마그 후 2차 마그 전까지는 지갑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락업 걸려있는 걸 옮길 지갑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답답하네요. 여러분들도 컴퓨터, 클라우드, 메일 등에는 절대 비밀구절 옮겨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님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파이 지갑에 관해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보셔서 개선책 같은 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현재의 파이 지갑은 좀 더 옛날 방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해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시겠지만 이번 일을 극복한 후에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고요. 일단 이 비밀구절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 영상에서 수십 번 이상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거의 수백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파이의 비밀구절은 온라인상에 보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어떠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암호화폐 비밀구절, 비밀키는 오프라인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이라면 종이나 서류철 또는 파손이 쉽게 되지 않는 금속판 등에 직접 입력을 하시고 금관에 보관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기기나 온라인 저장은요, 해킹범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든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갑의 비밀 구조를 상대방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 위에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해놓아도 소용이 역시 없습니다. 비밀 구조는 그런 인증 방법들보다 더 핵심적인 보안 레이어에 있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 구조를 뺏기게 된다는 것은 마치 현관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두세 겹 잠궈놔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니콜라스도 정확하게 이 비유를 언급을 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 지갑과 같습니다. 어차피 이 파이 지갑은 BIP39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을 토대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대신 파이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파이 지갑을 미래에 출시를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지갑이 같은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온라인 보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괜찮은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라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현재는 파이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생태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암호화폐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요, 어설프게 저장을 해놓으신 분들, 파이 생태계에서 너무 많으실 것이고요. 아마 그 수많은 유저들이 그런 해커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면요, 현재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19가 최종 버전인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텔라 최종 프로토콜은 현재 21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22버전은요, 테스트넷에만 지금 존재해 있고요. 12월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테스트넷은 19버전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파이 메인넷은 18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댓글을 보면 벤 암스트롱 유튜버의 가격 예측이 파이가 50위권 안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데,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50위를 보면 이 IMX 코인이 22억 달러이고 그 시총을 파이 발행량 1000억 개로 나누면 약 0.02달러가 되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약 30원 정도가 나옵니다. 벤 암스트롱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예상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총이란 걸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보이, 이 벤 암스트롱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립토 유튜버 중 한 명이죠. 파이를 초창기부터 채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암호화폐 탑 5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또 KYC를 진행하는 미국 코인이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Is it going to be $400? Probably not. Is it going to be, I don't know, $5, $1, whatever. If it's worth $1, I mean, I still make $700,000 from basically doing nothing. And so, okay, maybe it's 5 cents. 5 cents. Okay, well, not quite as exciting, but still make some money, you know? And here's the other thing. I think that when this does hit exchanges,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a top 50 coin. I think there's a lot of interest in it. People love the idea of mining these coins, and it's been going for a while, and a lot of people have been doing it. So just keep in mind, you do have to do KYC. That's very important. You do have to do KYC if you're going to do this. It's not an anonymous coin. That's the whole point. They want KYC. They want regulation. It's an American project. And 일단 질문자님 말씀처럼 50위의 코인은 IMX, Immutable X라고 하셨고 당시 시총이 약 22억 달러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으로 파일을 대입을 해 본다면요, 여기서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를 대입을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유통량을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시총은 유통량 기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라는 것은 시장에 풀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 100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다려봐야 되고,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통량이고, 그리고 이 유통량은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어떤 기준을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치 46억 개가 기준이 될지, 아니면 이 중에서 락업을 뺀 수량인 10억 개 이상이 될지, 아니면 이 중에서도 비활성화가 된 수량도 뺀 7억 개에서 9억 개 정도 수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락업량은 제외를 하고 유통량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씩 지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수치도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 메인넷 전환이 되어야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이는 이 10억 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파이 하나가 2.2달러에 도달을 했을 시 시총이 22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탑 5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럴 확률은 좀 낮겠지만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포함해서
한 50억 개, 46억 개를 유통량으로 계산을 해버린다면요. 1파이에 0.47달러만 되어도 전체 시총 50위권에 도달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즉 파이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올라갈 수 있다면 시총 10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